그런데 오늘 사모가 발정이 없는데 어찌달란 건 수에는 없네. 주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수인데 전화했잖아. 날이 이래서 괜찮겠나? 예. 흔히 산성마을로 알려진 동래구 금성동. 젖소의 길다란 울음이 앞산에 이르면서 아침을 열어놓는다. 도시의 호흡은 이곳에서도 시작되는가 보다. 대규모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작다고도 볼 수 없는 오동진 씨의 목장. 얼룩이 16가족의 아침은 주위의 어느 목장보다도 일찍 시작된다. 오 씨가 일어나서 처음 하는 일은 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일이다. 칼슘과 깻묵, 옥피, 소금을 골고루 섞은 사료를 인력거에 싣고 먹이통을 지나는 동안 졸음은 사라지고 오 씨의 손은 분주해진다. 비락파무유도 새로 나왔어요. 축사의 면적이 32평, 운동장의 면적은 230여 평.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16가족이 지내기에는 협소한 것이다. 좁은 터전을 적절히 응용하는 오 씨의 지혜는 남다르다. 우선 축사의 통로와 우리가 협소한 까닭에 순번대로 각자의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켰으며 사료와 물은 한 곳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었다. 때론 말뚝 근처로 소를 몰아 조깅을 시키기도 하고 두엄은 생기는 대로 밖으로 운반해 운동장의 면적을 최대한 확보했다. 원유는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은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여름도 아닌데 어깨에선 땀이 흐른다. 젖소가 만들어낸 두엄에서 나는 냄새로 코가 벌름거리고 얼굴이 따갑지만은 오 씨에겐 향기로울 따름이다. 짧은 휴식 뒤에 오 씨의 손길이 머무는 곳은 역시 어린 젖소들을 보살피는 일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놈들에겐 질병도 많고 상처도 많다. 더욱이 조그만 상처까지 일일이 수의사를 부를 수도 없는 일이고 보면은 오 씨 스스로 기초의학 상식을 익히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전문 서적을 보는 일도 거의 없고 그저 경험에서 익힌 의술이다. 탈 없이 잘 나아주니 또 더없이 고맙다.
아직 상처는 안 됐어. 잘 크더만. 함수 일하면 안 된다니까. 이 정도 다치는 것도 좀 데미지. 그래. 같은 모고를 하는 이웃들조차도 종종 그를 찾아온다. 아는 길도 물어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더욱이 그는 서글서글해서 청하는 도움을 거부하는 일이 좀처럼 없다. 어릴 때 왔다니 약간 사나라. 새끼 젖소의 불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소의 발굽에 진균이 발생하는 부제병을 치료하는 일 따위는 언제나 그가 도맡아 해낸다. 즉각즉각 이러면 더 시기 봐. 톱을 잘 까줘야 된다고. 야, 가슴하네. 처음에 농사를 짓고 살겠다고 마음먹기까지에는 망설임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1974년 부산 시내에 있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온지라 농사에 대한 지식도 남보다 적고 아버지는 공직 출신으로 농사와는 다소 인연이 멀었다. 애써 그 이유를 찾자면은 할아버지가 어릴 때 손자의 사주를 보니 다른 것을 하면 안 되고 농사 지으며 살 운이라고 했던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제대하고 몇 번 도시를 방황하며 오 씨는 한 가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이 산성마을 300여 년 동안 지켜온 오 씨 문중의 10대 종손이다. 나의 뿌리를 지키고 할아버지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가꾸는 일이 바로 내게 주어진 소명이다. 도시의 화려함을 거부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숨결이 도는 흙에서 자신을 발견해내려는 의지에 의연함을 느끼게 한다. 그동안 고난도 많고 기쁨도 많았다. 84년도에는 영농 후계자로 선정돼 새로 4마리의 젖소를 맞이했고 목장의 규모도 넓혔다. 이렇게 젖소가 조금 늘면서 오동진 씨 못지않게 바쁜 사람이 그의 아내이다. 농꾼에게 시집와서 종갓집의 살림을 맡아 크고 작은 제사가 8번, 8식구의 생일을 더하면 16번의 행사를 치러야 한다. 또 요즘처럼 남편이 논일을 나가고 보면은 젖소에게 건초를 주는 일에서 우유통을 씻어내는 일, 축사 청소를 하는 것까지 그녀의 몫이다. 종갓집 맏며느리로 위로는 시부모를 모시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8식구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에 만족할 따름이다. 여학교 시절 4.27 활동을 했던 것이 남편이 영농 후계자로 선정되는데 한 몫이 됐고 지금의 농촌 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됐다는 그의 아내. 바쁘다 보니 시내에 내려갈 틈도 없고 간혹 한 달에 한두 번 목욕이나 아이들 병으로 시내에 들르는 것이 고작이다. 친구들과 마주쳐 사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스스로도 전원일기의 한 부분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고 한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차례 젖을 짠다.
젖소는 용케도 주인을 알아본다. 젖을 짜는 동안은 소가 긴장하기 때문에 미리 마사지 해주는 것은 오 씨에게만 허락된 일이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음악을 틀어주기도 한다. 차규기에 4개의 입이 차례로 물려진 젖꼭지에서는 백옥 같은 우유가 우유통으로 채워진다. 어미젖소 12마리 중 새끼를 뺀 7마리를 제외하면 5마리 젖소에서 짜내는 우유량은 하루 120kg 정도. 20kg들이 한 통에 요즘 시세로 7,000원씩 치면 하루 4만여 원의 수익이 생긴다. 사료비 등 비용을 빼더라도 한 달 5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이 보장되고 또 새끼를 낳아 소득을 더해주니 도시의 웬만한 가정이 부럽지 않을 정도이다. 안 돼. 젖은 좀 나는데 뭐 소 좀 줄고 하고 뭐 유당도 대체적으로 많이 나는 편도 아니고 그러네. 하루 종일 목장이다, 논이다, 동네 일이다 쫓아다니며 피곤한 옷이지만은 저녁에는 또 다른 일과가 그를 기다립니다. 나구회, 정기총회. 같은 회사에 우유를 납품하는 동료들이 서로 모여 우유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질병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친목을 다지는 동안 밤은 깊어간다. 농사료 같은 것도 우리 뭐 농사를 해봐야 우리 사회에 어정하고 뭐 농사료고. 오늘은 아침부터 갈증을 해소하는 봄비가 내렸다. 매일 아침 보게 되는 운반차이지만은 반갑기가 그지없다. 어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짜낸 6통을 차에 실어주고 영수증을 받아주인 오 씨의 가슴에도 반가움의 봄비가 내린다. 역시 아모니아 그 배출 미리니까 지방이 확실히 올라가네. 그걸 근처 보급을 시켜야지. 모판 작업도 대강 끝냈고 비가 와서 바깥 일도 못할 판이라 오 씨는 오랜만에 시내로 나가기로 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 예. 어서 왔나? 하시는 분 잘 되십니까? 그래. 요즘 안 거라. 오랜만이다. 자주 들리는 약국에서 젖소에게 필요한 약을 구입하고 젖소에 대한 자문 역할도 늘 받곤 하는 약사 아저씨에게 커피 한 잔까지 대접받은 오 씨는 영농 후계자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종현이를 찾아가기로 했다. 야, 수고한다. 오랜만이다. 야, 요즘 어떻노? 그래. 먹고 이거. 이거 내가 나이 35살 이하에 농촌 정착에 확고한 뜻이 있는 젊은이 가운데 한 개 동이나 부락에서 한 명씩 선정하게 되는 영농 후계자들. 대리가 많이 컸네. 새끼 몇만 넣노? 그중 부산에 있는 영농 후계자는 27명이다. 종현은 같은 가축 사육에 참여하고 있어서 소의 질병이나 영농 방법에 대해 좋은 조언자가 돼준다. 처음 한우를 하던 종현에게 젖소를 권유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돼지, 채소까지 복합 영농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를 보니 자신도 새로운 욕심이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 좀 나르긴 날라도.
아, 요 니꺼지? 요건 아니고 그지? 정신이 없다. 직장이 아니고 뭐 잘하면 돼서 그런데 큰 걱정이다. 조금 더 다녀보고 직장이 확실하다 싶으면 오래 넘기지 말고 장가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되지 뭐. 사람이 뭐. 일하는 사람에겐 아침이 쉬이 오는 것처럼 저녁도 의외로 빨리 온다. 오늘 저녁상엔 8식구 중 남동생과 여동생이 아직 시내에서 돌아오지 않아 다소 조촐하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이들에겐 보람도 많지만은 내일에 대한 걱정도 많다. 직장이 마땅치 않아 결혼을 미뤄온 막내를 장가 보내는 일도 이 가정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동네 머슴이라 통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그이기에 미래를 두려워하지만은 않는다. 이번 가을에는 소 2마리쯤 팔아 막내 장가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그의 얼굴엔 농부만이 가질 수 있는 굳은 결의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소주도 새끼도 많이 넣기고 앞으로 뭐 7, 8월도 되면 새끼 많이 나옵니다. 나무 먹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들들 아버지 살아생기나 뭐 아들들 이제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된다. 산업도시의 면모를 발휘하는 부산에도 적지 않은 농가가 우리의 이웃으로 있다. 굳이 도시 속의 농촌뿐이랴. 농자는 우리 삶을 떠받치는 기본이라 하지 않았던가. 고도 산업사회가 됐다 해서 이런 것이 변할 리는 없으리라. 삶의 풍성함을 엮어내면서 내 땅, 내 일에 삶을 묻고 또 열매를 엮어가는 젊은 농부 그리고 내 이웃들. 우리들이 꼭 그 수고로움을 소홀히 느끼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